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과 비트코인은 약간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더리움이 1%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상승한다는 게 중요한데 비트코인 차트, 비트스탬프 하루 차트로 보면 하락을 한 후 전체적인 어센딩 트라이앵글로서 저점을 계속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CPI 발표가 좋은 결과로 나왔지만 윗꼬리만 만든 상태에서 여전히 큰 삼각형 안에 있고 또 작은 삼각형 안에 있습니다. 곧 방향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는데 이더리움이 끌고 위로 갈 건지 비트코인 하락하면서 밑으로 갈 건지 카포에 올려놓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포도 똑같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채널 형태를 깨고 밑으로 내려간다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겠죠. 사람들은 28,000불 그 이상 가기를 원하나 25,000불이 고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내려갔고 불마켓은 돌아왔습니다. 합병과 메인넷 기타 등등 리스크는 없는데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베어마켓 랠리이기 때문에 눈을 크게 떠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코인 텔레그래프의 이 기사는 언뜻 보면 SBI와 CFTC 상품 선물 거래소의 기사처럼 보이는데 사실 리플 XRP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우선 이 기사를 보기에 앞서서 약간의 퍼즐을 맞추어 보아야 되는데 SBI 홀딩스가 나오고 SBI 알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체가 되는 클리어 마켓츠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CFTC가 나옵니다. 기사를 보시면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FTC는 클리어 마켓츠의 미국 자회사에게 금융 상품에 대한 승인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승인입니다. 클리어 마켓은 파생 상품 거래 플랫폼 국제 운영자로서 SBI 그룹과도 이해관계가 깊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승인도 SBI 그룹에서도 발표했습니다. 그럼 SBI 그룹은 잘 알다시피 XRP 송금을 담당했던 SBI 홀딩스입니다. 2020년 6.6 빌리언 달러의 송금 테스트로 성공했고 대량 송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1년 반 전만 해도 SBI 홀딩스와 XRP 리플에 관한 기사가 자주 나오곤 했죠. SBI 홀딩에 따르면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FTC가 클리어 마켓 노스 아메리카에서 물리적 결제를 통해서 장외 암호화폐 자산 파생 상품에 대한 승인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I는 이번 승인을 통해서 클리어 마켓이 SEF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는데 일본에 기반을 둔 이 금융 대기업 SBI 홀딩스는 크립토 시장 제조업인 SBI 알파가 이미 플랫폼에서 파일럿 거래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 준비가 됐다는 얘기죠. 이 승인이 미국 금융 파생 상품 거래 허가증인 SEF의 첫 사례이고 앞으로 제공되는 상품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SEC와 소송 중인 리플 XRP이지만 CFTC는 SBI 홀딩스와 관련된 클리어 마켓에 승인을 해준 겁니다. 다른 루트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미국 법은 터드 프랭크 법과 상품 거래법 CEA 등 미국에서 스왑 거래 또는 처리를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모두 스왑 실행 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등록하고 요구가 되어집니다. 이게 CFTC에서 말하는 요구사항이고 거래법인데 CFTC는 등록되고 등록을 유지하려면 이 SEF 15가지 핵심 원칙을 따르고 CFTC가 규칙, 규정에 따른 요구를 준수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SEF를 SBI 홀딩스의 클리어 마켓에 승인됐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XRP 리플로 가는 우회 도로가 뚫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버그라츠는
이더리움이 2022년 6월에 도달한 저점에서부터 두 달이 지난 지금 90% 이상 급등한 후에도 더 많은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2200달러 주요 저항 수준을 돌파한다면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레이더들이 2200불을 넘으면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9월에 업그레이드가 있기 때문이죠. 이더리움 사상 최고치 5,000불을 기록했던 작년 강세장의 규모, 2018년 강세장 1,500불에 도달했던 그때와는 비교될 수 없지만, 지금 2,200불을 넘는다면은 2021년이나 2017년에 우리가 본 불장을 넘을 수도 있지 않나,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노보그라츠는 말하고 있습니다. 노보그라츠는 작업 증명 POW에서 지분 증명 POS의 합의 메커니즘으로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를 한다면은 암호화폐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 달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병합은 큰 이슈가 될 거다. 왜냐하면 노보그라츠는 2015년부터 이더리움을 처음 사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도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때 큰 이슈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년 가까이 되는 지금 이제 와서 이더리움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립토 공간에 에너지를 주고 있는 것이며, 매일 판매되는 이더리움의 공급을 극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며, 결국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노보그라츠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FTX의 CEO 샘 뱅크만은 거래소가 레딧의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 대한 지불 솔루션을 레딧에 제공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얘기인데요. 레딧과 FTX 페이의 소셜미디어 토큰화된 보상 프로그램인 커뮤니티 포인트에 통합하기 위한 파트너십이 체결됐다고 샘 뱅크만이 말했습니다. 레딧과의 협력해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블록체인의 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업을 계속 하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는데요. FTX 페이의 결제 및 교환 인프라는 레딧 커뮤니티 포인트와 통합되고, 레딧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원활하게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